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스토리, 수요일이니까 스토리에 관한 팁을 이제 말해 볼 건데요. 보이는 대로 설명하지 말고 그림으로 보여주기라는 주제로 말해 볼까 합니다. 이게 흔히 웹툰을, 만화를 그리다 보면 실수하는 게 좀 이거를 잘 알아들을까? 내 스토리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까라는 걱정에 그러니까 대사를 너무 많이 넣는 거예요. 근데 웹툰은 특히 요즘 모바일로 주로 보는 요즘 시대에는 척 봐서 척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간결하게 그 한눈에 알 수 있게 그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대사가 빽빽하게 있으면은 사람들이 안 읽고 휙휙 넘기겠죠. 그림만 보고. 그러면은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간결하게 쉽게 내가 뜻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하면서 화면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저번 시간에 강조해야 했던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주인공에게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간절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짝사랑을 이루는 것이든, 부모님의 복수를 하는 것이든, 세계 정복을 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아주 정말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 세계 정복 같이 아주 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는 만일에 이제 주인공이 핸드폰이 그러니까 산속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당장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가족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족한테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는 마을로 가야겠죠. 그럼 마을을 어찌저찌 찾아갔어요. 근데 시골 마을이라 옛날 동전식 전화기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에 누가 현금 들고 다녀요. 특히 동전은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한테는 그 10원짜리 몇 개가 정말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10원짜리 몇 개를 찾아서 자판기를 뒤지고 여기저기 막 서성거리면서 땅바닥을 막 그냥 뒤져보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뒤져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어처구니 없는 형식으로 발전돼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혹시 없을 건 알지만은 그래도 혹시라도 할까 있을까 쓰레기통이나 자판기를 뒤지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거지인 줄 알고 오해를 해서 그 뭔가를 주고 가는데 이제 자기가 먹던 빵을 주고 가는데 그걸 보고 이제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에게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간절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정말 엄청나게 큰 목표일 필요는 없어요. 정말 그냥 당장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그 일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게 그냥 목표예요. 근데 자꾸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그러고 부모님이 어디 가자고 그러고 자꾸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평화롭게 보내려는 나의 그 목표를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짜나가면 돼요. 이게 주인공에게 반드시 이루고 싶은 간절한 무언가가 확실하게 있다면은 그 스토리가 안 풀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안 풀린다는 거는 주인공에게 이루고 싶은 무언가 목표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약하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사전에 꼭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있는지 주인공한테 그 목표가 야망이 소원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설명하지 말고 그림으로 보여주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순 명쾌한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케바케이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캐릭터가 이제 만화의 주인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안녕 나는 누구누구라고 해. 나는 딸기를 좋아하고 사과를 싫어하고 귤은 그저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냥 되게 임팩트 없죠. 그냥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소개했으니까요. 만화 주인공이. 임팩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상툰이라면 모를까 스토리 만화에서는 그 임팩트가 없는 진행이죠. 물론 이게 그 주인공이 굉장히 오지랖 보이거나 그 관심종자인 경우에는 이게 맞을 수도 있는데
요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 테이블에 사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럼 이거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그냥 그림으로 보이죠. 아, 사과네. 난 사과가 너무 좋아. 사과라면은 뭐 밥보다도 사과를 더 많이 먹을 정도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주구장창 쓰지 않아도 사과다 이러고서는 바로 주워 먹는 거를 보여주면은 집어 먹는 걸 보여주면은 그 사람 이 캐릭터가 사과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굳이 대사를 쓰지 않아도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사과를 보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지금 딱히 배고프지도 않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다는 그 정보가 그냥 대사 한 줄 없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사과를 보자마자 짜증을 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사과를 싫어하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목도 마르고 집에 있는 게 사과밖에 없네. 아이씨 이러고서는 그냥 배가 고프더라도 사과를 안 먹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난 사과 싫은데 아이씨 이런 식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배고픈데 사과밖에 없네. 에이 이러고 그냥 가면은 얘는 사과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라는 게 간접적으로 하지만 강력하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사과가 있는 걸 봤는데 그 사과를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대줘야지 이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도 좋아하지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굉장히 그 감수성도 있고 그 공감 능력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애인이 있다는 설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 한 컷으로 이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설정이고 내 것을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구구절절 대사를 쓸 필요 없이 그냥 한 컷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가 만화의 묘미거든요. 그냥 한 컷으로 소설이라면은 진짜 몇 문장을 써야 될 거를 한 컷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미지로 와 닿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반대로 그 글 한 줄이 그림 몇 컷으로 바뀔 때도 있지만 그거는 예외적이니까 일단은 제쳐두고요. 그래서 이런 어지간하면은 자기 입으로 난 잘생겼지 훗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생긴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길을 걸어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와 남자도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이럴 정도면은 굳이 자기가 나는 정말 잘생겼지 훗 이런 대사를 칠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 보이게 그냥 주변 사람들이 희끈거리고 잘생겼다라고 말해주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이 잘생겼다는 게 설명이 되고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스스로 이런저런 거 설명을 하는 거를 이제 장르 특성상 그런 거를 넣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그 인물의 입체적인 느낌, 그런 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게 더 세련된 연출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설명하는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캐릭터 성격이나 아니면은 장르 특성상 그게 어울릴 때도 있고 그게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느 쪽이 좋을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요즘은 이런 식으로 대사로 일일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상황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컷처럼요. 이 사람은 사과를 좋아하고 자기 여자친구가 다 사과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양보하고 그 사람한테 가져다 주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사귀는 사람이 있고 사과를 좋아하고 이 여자친구인지 남자친구인지도 사과를 좋아하고 둘은 매우 사이가 좋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컷으로 확 설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시가 좀 빈곤해서 딱히 더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이 없는데 원래대로라면 이런 스토리나 콘티에 관련된 거는 다른 다양한 만화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저작권이 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이런 제 비루한 그림으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 일단 팁은 그런 거니까 그 좀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 만화 좀 되게 스토리가 다 읽고 나면은 와 이런 스토리였어 하는데 읽을 때는 술술 읽혀. 그런 만화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읽은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시 제가 한 말을 다시 기억을 해내시고 그 만화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한껏 안에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모든 컷이 한 컷 한 컷 다 의미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토리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미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김치찌개에 갈비를 넣는다고 음식이 맛있어지진 않잖아요. 김치찌개는 김치찌개대로 맛있고 갈비는 갈비대로 맛있지만은 그 두 개를 섞는다고 더 맛있어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김치찌개가 돋보이는 전체 요리, 그러니까 전체 메인 요리의 메인 요리인 김치찌개에 앞서서 김치찌개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다른 주변 반찬거리들을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종의 떡밥인 거죠. 말을 하다 보니까 살짝 꼬이고 있는데 하여튼 대사로 설명하는 것보다 상황으로 표현해주는 한번 연습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구글에 여기에 이제 성격 설정 같은 거를 해둔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삭제를 했나 있나 모르겠네요. 없군요. 제가 삭제를 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설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혈액형별 성격 아니면은 그 띠별 심리, 띠별 성격 그런 것들 이제 성향을 나누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거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은 A형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대체로 맞고. 근데 가끔 아니기도 하죠. O형 같은 A형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100%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혈액형은 통계학이니까요. 얼추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는 그런 걸로 이제 그런 상징적인 걸로 그 사람을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예시를 들 수 있다면은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저도 답답하네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자작 캐릭터, 본인이 어떤 스토리를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 들어갈 주인공 성격을 설정을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길거리에서 돈이 든 지갑을 발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캐릭터는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생각할지, 그 돈을 빼서 가져갈지, 그 지갑을 무시하고 그냥 갈지,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을 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연락을 하던지 아니면 경찰한테 맡기던지 어떤 식의 방법을 취할지, 그거 방식을 태도를 취할지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으로 그 캐릭터를 좀 더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하면은 그건 되게 굉장히 흔한 물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저 길 건너에 있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파란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어. 곧 있으면은 이제 빨간불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때 내 캐릭터는 어떻게 할까? 그냥 막 달려서 어떻게든지 버스를 잡을까? 아니면은 그냥 달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걸어가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버스를 보내버릴까? 지각을 하더라도 어느 쪽일지는 이제 자신만이 아는 거죠. 그 캐릭터의 창조주인 작가만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이 캐릭터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까를 계속 고민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는 그 스토리가 막히는 게 풀리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만든 캐릭터지만은 그게 좀 약간 피상적으로 그냥 얘는 이런 애야라고 정해놓기만 한 상태라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잘 감을 못 잡을 때가 있거든요.
꽤나 자주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만든 캐릭터지만은 잘 안 움직일 때, 그러니까 특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을 정해서 이 캐릭터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그런 것을 이제 정해본 거죠. 그러니까 저 예전에 그런 뭐 혼돈학, 질서선 그런 타입별 글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작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 있나 모르겠네요. 어, 이미지. 여기 있네요. 여기에서 이 글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사람이 막고 있다. 그러면 당신의 캐릭터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겁니까? 질서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아요. 둘 사이를 막아선다. 중립선. 잘못한 게 있으면 말로 풀어야죠. 가해자를 말린다. 혼돈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가해자를 때린다. 착한 일을 했지만은 그 착한 일이긴 하지만은 폭력이 수반됐죠. 같은 질서이지만 질서선이냐 중립선이냐 혼돈선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제일 웃기는 게 질서악. 당신이 맞을 짓을 했네요. 가해자를 옹호한다. 중립악. 아싸 아무나 이겨라. 구경. 혼돈악. 그렇게 때려서 죽겠냐. 난입. 그러니까는 악인데도 질서악이냐 중립악이냐 혼돈악이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서 그 캐릭터들을 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디 같은 거를 해보면은 좋은 게 캐릭터 움직이는 거 감을 잘 못 잡았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만화의 캐릭터를 따와서 패러디를 짧게 그려보면은 캐릭터 움직이는 감이 좀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거 패러디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도 재미삼아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내 자작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보다 더 쉬워서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살짝 더 비틀어가지고 원작이 가진 그 캐릭터에 내가 가진 그 또 캐릭터 해석을 더해서 또 살짝 바꾸니까 또 재미있더라고요. 내 스스로 느끼기에도 좀 신선하게 느껴졌었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콘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글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졸라맨 같은 콘티식으로 짜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캐릭터들을 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중구난방으로 말을 했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설명하지 말고 그림으로 보여주기.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여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광고 30초만 봐주시면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물론 30초 이상 더 봐주시면 더 좋고요. 근데 너무 긴 광고가 올라갔을 때도 있으니까는 정말 30분 넘는 광고도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막 끝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30초 이상만 봐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요일에는 스케치업 팁 몇 가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